우크라이나의 국방정보국은 북한군 7천여 명이 러시아가 지급한 이 각종 무기들로 완전히 무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몸만 북한군이지 뭐 옷이니 신발이니 저런 무기들까지 이게 한마디로 용병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뭐 용병도 저런 용병이 없죠. 보통 이래 다른 나라에 가서 뭐 파병을 할 때도 다 자기 나라의 그 표식, 자기 나라의 그 군대 국기, 그다음에 자기 나라의 뭐 무기가 워낙 그 좀 빈약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웬만큼 다 무장하고 있을 때는 자기 나라 무기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북한은 완전히 몸뚱아리 하나 빼놓고는 전부 다 러시아제로 다 지금 이 무장을 했어요. 사람만 북한 사람이에요. 예, 사람만 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용병도 저런 용병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저들이 지금 완전히 총알바지로 이용될 것 같다. 총알바지로 이용될 것 같다. 지금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의 양상이 마치 그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그 전쟁 후반부부터 말하자면 이게 한편으로는 휴전 협정이 계속되면서 네. 한편으로는 언제 휴전될지 모른다. 그러면 우리가 저 산봉우리 하나를 우리로 갖고 있으면 그 일대는 우리 땅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정말 고지 하나를 뺏고 뺏기는 그 수없는 전투들을 하면서 6.25 전쟁 때 그 많은 전사자들의 절반 이상이 그때 전사했거든요. 영화 고지전에도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를테면은 뭐 햄버거 힐 같은 이름이 나올 정도입니다. 다져진 고기가 얼마나 됐다. 많이 네. 이 군인들이 거기서 죽었으면. 근데 지금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양상이 좀 그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상자가 엄청 많이 나는 거예요. 이 어떤 보도에 따르면 하루에 러시아군만 1,000명 이상이 죽어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뭐 1,200명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바로 그 전선에 북한군이 투입이 됐을 때 그 북한군들이 그야말로 총알바지 소모될 그런 용병으로 지금 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고주필 말씀대로 얼마 전에 전투가 벌어져 이게 첫 교전이라는 얘기가 있었죠. 북한군이 한 명 빼고 모두 사망했다는 리투아니아 NGO의 주장이 나왔었죠. 이번에는 북한군으로 보이는 병사가 크게 다친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저희가 끌스크립 교수가서 무작정 공격전에 참가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 러시아 얘기들은 공격전에 아무런 정찰도 하지 않고 저에게 혼자 무기도 주지 않습니다. 원래 제 인간이 40명이었는데 제 친구들인 흑철과 경영을 비롯해서 모두 전사했습니다. 제 눈으로 사자들처럼 쌓여있는 러시아 군사들의 시체들과 하게 된 땅과 상하차들을 보았습니다. 홀치는 이 전쟁에서 피할 겁니다. 네, 저희가 자막을 써드렸는데 분명히 북한 말투입니다. 자, 이 병사의 증언 들으신 대로 사망자 수가 40명이 넘는다. 혁철이, 경환이, 우리 이름들 아닙니까? 다 내 친구들 죽었다. 자, 북한 말들이죠? 예, 탈북인들과 그 정보 전문 요원들이 저 병사의 그 말을 쭉 분석을 해서 여기 평안도 억양이 아주 그대로 살아있는 그런 북한 말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북한 군인이 확실하다는 것이고요. 지금 저 병사의 진술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제 숨어 있는데, 네.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는 아까 고지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주로 산 쪽에서 네. 이루어진 고지전입니다. 근데 우크라이나는 구릉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원이죠. 무슨 뭐 성을 쌓거나 이럴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로켓이나 포탄으로 지금 진지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을 게 없으니까 러시아 병사들 죽은 시체들을 당장 참호처럼 이렇게 쌓아놓고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북한의 폭풍군단이 다수 지금 갔다고 알려져 있는데, 폭풍군단은 우리나라의 산악 지형에서 정말 다람쥐처럼 산을 잘 타는 걸로 특화되어 있는 게릴라 후방 침투 부대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게 우크라이나 같은 이 평원에서 무슨 힘을 발휘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날라오는 미사일을 다람쥐 산 잘 타는 기술로 이걸 막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 쿠르스크 지역에 전투에 투입될 거라고 하는 예상들이 지배적인데 저 지역이 전형적으로 그런 이 구릉에서 벌어지는 진지전 이 상황에서 총알맞이로 내몰리는 것이고 이제 이게 뭐 나중에 우리가 좀 시간이 간다면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북한 병사 1인당 월급이 $2,000로 책정됐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전사자가 났을 때의 그 전사수당으로 지금 이 $10만 정도가 책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합의했다고 그러죠? 예, 그러면 이건 이제 우리가 사실관계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만 대체로 사실일 것 같아요. 그러면 저 월급 $2,000 중에서 뭐 한 $1,800 정도는 뭐 저 김정은 집단이 떼간다 치더라도 그 돈보다는 죽었을 때의 1인당 시체수당, 전사수당, 목숨값이죠? 목숨값 이게 훨씬 큰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를 다 감안하고 지금 김정은이가 지금 용병을 내보낸 것 아니냐. 그리고 최선희가 앞으로 더 보내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고주필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 중상병 러시아가 자신들에게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가요? 우선 첫째, 너네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 않을 거야. 이거 그렇게 거짓말이었어요. 얘기했다고 그래요? 예. 아니 아무리 군인이라고 아무리 특수군 부대라고 해서 목숨 아깝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좀 걱정이 되고 또 낯선 곳에 자기들은 해본 적이 없는 실제로 폭풍군단이라 하더라도 실전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군인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 가지로 겁도 나고 뭐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 북한군한테 니들은 후방 지원분이지 직접 전투에 참여할 일이 없어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전투에 참여시키려면 최소한 자기 방어 무기는 주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아무것도 안 줬다는 거거든. 건사할 무기도 안 줬다. 예, 아무것도 안 줬다는 자기 몸 거거든요. 건사할 무기도 안 줬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마도 뭐 방탄이라든지 또는 이제 요즘은 미사일이 그냥 터지는 게 아니라 뭐 불도 붙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이를테면 방화가를 이 화염 방사기 같은 무기를 막을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이 필요한데 아까 이 병사 부상 정도를 보면 그냥 파편에 맞은 것뿐만 아니라 좀 많이 그걸 불에 타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완전히 살아있는 게 기적일 정도예요. 그러면 저런 것과 대비된 어떤 방어 무기도 주지 않고 그냥 전장으로 내몰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니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 거짓말이 러시아가 했겠어요? 네. 김정은이는 그 거짓말 안 하고 보냈겠냐고요? 네. 자,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장교들은 물론이고요. 3명의 신원이 드러났습니다. 자, 이미 알려진 김영복 부총참모장 외에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리창호 정찰총국장이 갔다고 하는데 뭐하러 갔을까요? 정찰총국은 우리나라에 간첩 내보내는 그 부대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잠수함에 간첩 교육시켜 갖고서 서해 동해 쪽으로 불어내리고 다시 올라가고 했던 그런 게 정찰총국이고 우리나라 최근에 정찰총국이 했던 작업 중에는 해킹 작업들이 있습니다. 몇 년 전입니다만은 우리 금융기관이 해커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무력화되면서 그 범인이 북한이었다는 것을 IP 추적을 통해서 6개월 후에나 밝힌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짓을 했던 데가 바로 저 정찰총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찰총국이 직접 러시아 전선에 갔다는 뜻은 뭐냐면 우선 이것과 관련돼서 자기들이 실전이 어디가 허점이 있는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우리에게 가했던 그런 해킹 공격 있잖아요. 사이버 공격 같은 것들을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그 러시아 군을 대신해서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는 점에서 정찰총국장이 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네. 끝으로요. 김정은은 올해 말 내년 초까지 예상됩니다. 북한군을 10,000명가량은 더 보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습니다. 실제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모스크바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보도됐어요. 네, 지금 김정은이는 통치 자금이 없으면 사실 정권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꽤 오래됐어요. 근데 그 통치 자금 확보를 위해서는 그 이른바 외화벌이 일꾼들을 통해서 뭐 마약을 팔거나 뭘 파거나 뭐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마침 전쟁이 터졌고 목숨값 아까 제가 쭉 이렇게 합리적 의심이라고 얘기했던 그 목숨값으로 그야말로 조단위 돈이 들어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왜 10,000명으로 끝내겠습니까? 더 할 수도 있다.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한 명이라도 더 보내주면은
푸틴이 완전히 김정은이한테 엎어질 텐데요. 네. 그런 점에서 추가 파병은 10,000명이 아니라 러시아 전황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늘어날 수도 있다. 지금 130만 가까운 그 군을 보유하고 있는 게 김정은 아닙니까? 가진 게 뭐 인력밖에 없죠. 그중에 10,000보내나 20,000보내나 100,000보내나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네. 독재자의 속성입니다.